안녕하세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만추의 그 가을 오후에 저희가 노르딕 베네룩스 이노베이션 팩토리 다시 열게 됐습니다. 노르딕 베네룩스 지역 북유럽의 강소국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혁신의 아이디어 또 혁신의 동력을 알아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새로운 그런 경쟁력을 찾아보고자 시작한 것이 노르딕 베네룩스 이노베이션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한 연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 노르웨이 회사고요. 올클라라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올클라가 굉장히 낯익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클라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시면은 거기였어? 그게 노르웨이 회사였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가령 저희가 매일 아침에 아니면 자기 전에 만나게 되는 그 조던 그 치약, 칫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사실 식품계에 있어서 저희가 뭐 농담 삼아서 통조림계의 샤넬이다 하고도 부르는 스타더스트라는 이제 그런 그 브랜드도 있고요. 아마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다른 뭐 유럽에 가면은 더 그 유명한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올클라의 혁신과 또 지속 가능한 그 기업 경영. 최근에 ESG가 크게 화두가 되고 있죠. 그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 발전에 기반한 그런 경영 전략을 짤 것인가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뒤로 멋진 노르웨이의 이 피어로드가 펼쳐져 있는데 이 멋진 피어로드 위에서 노르웨이의 경영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사로서는 올클라 코리아의 이승우 대표님, 션 리를 모셨습니다. 그 제약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클리오 그리고 조단의 한국 그 컨트리 매니저, 한국 일본의 컨트리 매니저를 맡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한국, 일본 또 중국까지 아우르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이 올클라의 그 경영과 또 그 지역 매니지먼트를 맡아 오셨습니다. 오늘 그 정말 그 귀한 걸음 해주신 이승우 대표님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오클라 코리아 이승우 지사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최고의 대학 고려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이는 배경이 바로 노르웨이의 유명한 관광지 속내 피오르드 사진입니다. 저도 3년 전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렇게 자주 노르웨이를 출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갔을 때 한번 들렀던 곳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이동에도 많은 제한이 있고 하지만 곧 코로나 상황이 해제되고 좀 더 그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할 때는 꼭 한번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그런 여행지입니다. 먼저 그 여러분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서 좀 그 프레젠테이션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연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빙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있고 마지막으로 파타고니아입니다. 혹시 좀 연상되는 게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 네. 또 없으세요? 예, 맞습니다. 친환경을 클레임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지속 가능성으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사실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표한 그 지속 가능 개발 지수에 대한 도표인데요. 그 짙은 색으로 표시된 곳이
지수가 가장 높은 그런 국가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하고 북유럽 쪽이 80점 이상의 그런 지수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센터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그 북유럽에서 가장 큰 소비재 그룹인 오클라에서 과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오클라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 과연 오클라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 한국에서는 과연 이런 오클라의 비즈니스나 브랜드들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클라는 165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로고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곰 한 마리가 도끼를 들고 있죠. 광산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대의 노르웨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고요. 2011년도부터 그 산업 기반의 그 비즈니스에서 소비재 브랜드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 조르단 가족회사였던 조르단이 그 오클라로 인수가 되고요.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오클라 그룹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클라는 노르웨이에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그런 북유럽을 포함해서 발트해라든지 유럽, 인도, 아시아 쪽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클라의 주요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7.1 빌리언 크로네인데요. 이걸 원화로 환산을 하면 약 6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6조 4천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 북유럽 내에 저희가 운영이 되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마켓 내에서 시장 1, 2위를 차지하는 그런 강력한 브랜드가 있고요. 18,000명의 우리 동료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하루에 한 850만 개 정도의 그 소비 제품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오클라가 보유한 브랜드는 300여 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중에는 맨 좌측 상단에 보시는 칼레브처럼 에스토니아 초콜릿 브랜드인데 200년 이상 된 그런 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부터 최근에 저희가 인수를 하거나 새롭게 만든 브랜드들까지 다양하게 브랜드 비즈니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슬라이드에서 보셨겠지만 산업 기반의 비즈니스에서 소비재 브랜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 분야들도 다시 재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클라 푸드, 식품이 있고요. 그 다음 컴팩셔너리 스낵,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홈 케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까지 포함하는 오클라 케어, 그 다음 B2B 시장에 맞는 오클라 푸드 인그리디언트. 그리고 여전히 저희가 이제 산업 기반의 비즈니스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유명한 것이 요툰이라고 하는 그 세계 선박용 페인트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비즈니스들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대부분의 매출은 아직까지도 홈마켓에서 거의 7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11월 1일자로 그 오클라 케어 인터내셔널이라고 조직 변경이 일어났는데 홈마켓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홈마켓 외에 다른 국가들로도 확대를 하고자 하면서 조직 변경이 일어나서 좀 더 많은 브랜드와 비즈니스들이 활발하게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북유럽 내에서 소비재 브랜드들의 그런 매출을 좀 비교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P&G, 코카콜라, 네슬레, 유니레버 이런 다국적 회사들이 북유럽에서 움직일 때는 오클라보다 현저히 낮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라는 명실상부한 북유럽 넘버원
그 소비재 브랜드 기업이라고 좀 자부할 수 있고요. 제가 뭐 이제 그 본사로 가끔 출장을 갈 때마다 슈퍼마켓을 한번 들러보거든요. 근데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오클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거의 50%, 60% 정도 제품들이 모두 오클라 브랜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력한 그런 브랜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 그 본사 그룹에서 이제 우리가 2030년도에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찬 그 포부를 담아서 이 작년에 그 CEO 분께서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그 홈마켓의 어떤 저희가 강력한 로컬 브랜드들을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그 시장을 그 유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뭐 디지털로의 변화라든지 서스테이너블리티라든지 시장의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수용을 하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나아가자는 그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We are people. People who are making sure both new inventions and timeless classics find their way to consumers all over the world. We are a unity with an immense yet simple task: improving everyday life through enjoyable and sustainable local brands. Our consumers know our products by heart, and we know the hearts of our consumers. We will continue to innovate to be even more sustainable and enjoyable. That's how we remain in people's lives,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영상 끝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우리 오클라의 미션은 바로 그 우리 잘 만들어진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소비를 하면서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클라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좀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용기입니다. 브레이브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변화를 담대하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trustworthy입니다. 그래서 고객들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사회들로부터 얻은 우리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그 미션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inspirin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제품, 우리가 가진 능력들로 하여금 다른 사회, 다른 우리 고객들, 소비자들이 또 그 영감을 받아서 더 나은 것들을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클라 코리아 대표로서 우리 본사에서 내려온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 동료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 가치를 우리의 어떤 행동 강령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오클라 코리아에서 이 우리 밸류를 번역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이고 용감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며 서로 영감을 불어넣어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통해 성장한다. 그래서 그 사실 저를 포함해서 한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똘똘 뭉쳐서 정말 재밌게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 주주 그리고 우리 고객, 우리 소비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 모두 함께 우리가 원하는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오클라 회사 소개는 좀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 목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이 익숙하신 그런 그 심벌들일 거예요. 유엔에서 발표한 SDG 그 17가지 어젠다인데요. 그래서 이 17가지 중에서 오클라에서는 그 9가지를 선택을 해서 이것들이 오클라 회사에서 그러니까 오클라 회사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아젠다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들을 구체화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건강과 그런 영양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저희 뭐 오클라 컴팩셔널 스낵에서 나오는 그런 스낵들, 식품들에서 설탕이라든지 그 나트륨 함량을 15% 줄이는 그런 그 과감한 목표도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소비자들이 건강한 제품들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 오클라에서도 건강한 제품들을 더 많이 2배 이상 만드는 2배 정도 증가시키는 그런 그 제품 개발을 또 계획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오클라도 그 원재료를 공급받고 또 어떤 그 서플라이어들로부터 그 안정된 공급을 받아야지만 안전한 제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거래를 하는 공급자들도 우리 기준에 맞춰서 그런 100%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급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속 가능한 소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원재료뿐만 아니라 그 원재료를 가공 생산하는 서플라이어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코코아 같은 경우인데요. 코코아 같은 경우는 그 우트라고 하는 그런 그 서티피케이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코코아를 생산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노동력, 그 거기에 같이 일하고 있는 생산 그 노동 현장에 있는 분들이 윤리적으로 그 저기 윤리적인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따져서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원재료뿐만 아니라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에게까지도 그런 그 인증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100%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포장을 바꾸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환경의 기여입니다. 그래서 큰 예로는 2025년도까지 화석연료를 제로화하는 것입니다. 저희 전력 사용을 신재생에너지 또는 그런 것들로 화석연료를 모두 다 바꾸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그 사람과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 고용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생산 환경에서 그런 어떤 재해가 없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들. 그래서 요 큰 5가지의 그 서스테이너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그럼 과연 그 목표에 따라서 오클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성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탄소 운용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그 총 전력 사용량의 47%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2234톤의 설탕하고 168톤의 나트륨을 감축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퀄리티, 여성 경영진 확대입니다. 2025년도까지 목표는 50% 달성인데 2020년도에 35.9%의 비중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 제품 성장인데 플랜트 베이스, 식물 기반의 그런 제품 라인이나 친환경 인증의 그런 그린 라인 브랜드들이 전년 대비 21%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원재료 조달 부분인데 금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코코아, 그리고 팜오일, 그리고 저희 스타브루 제품, 그 고등어라든지 연어 제품, 이런 모든 원재료들도 다 지속 가능 인증을 받은 원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84%, 94%, 66%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장 공급 체인에 관한 내용인데, 그 오클라 제품 포장재 지금 현재 95%가 재활용 가능한 그 재료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47%는
그 재생, 그러니까 이미 썼던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사실 본격적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부각이 된 거는 2013년도 그 오클라가 그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하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ESG라든지 서스테이너블이 최근부터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유럽 쪽은 정말 집착이 너무 큽니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이노베이션 회의를 할 때, 새로운 제품 개발 회의를 할 때 지속 가능성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됩니다. 요즘에는. 한국 시장에서 지금 과연 오클라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브랜드고요. 그 제일 메인 브랜드는 조르단이라는 구강위생용품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직접 받으셨을 텐데요. 그 원래 한국에 소개된 지는 꽤 됐습니다. 뭐 1988년도 아마 서울 올림픽 시즌에 그때 출시가 됐는데, 그간 뭐 여러 좀 부침을 겪으면서 고전을 했지만, 최근 뭐 어린이 칫솔부터 해서 지금 재생 그 플라스틱 제품인 그린클린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급격히 성장을 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OLB라고 하는 그 스웨덴 넘버원 그 스낵 브랜드입니다. 세 번째도 칼레스라고 하는 스웨덴 브랜드고요. 훈제 대구알 스프레드고, 네 번째는 스타브로 마크라레라고 하는 캔 고등어 제품인데, 아마 제가 오늘은 준비를 못했는데 이따가 좀 제 강연을 잘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선물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빈토라고 하는 그 세제가 묻혀져 있는 그런 그 스틸 울 제품입니다. 수세미 제품이에요. 되게 지금 홈쇼핑에서 런칭을 했는데 완판 행렬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오클라 브랜드고요. 그럼 과연 한국에서는 그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운영을 해가고 있는 거야?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한국 스웨덴 그 녹색 연합이라고 스웨덴 대사관에서 좀 주도해서 만들어진 연합 활동인데요. 여기에 약 17개 그 북유럽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각 기업들이 본인들이 그 지속 가능성, 그 녹색 전환에 대한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공표하는 그런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클라 코리아에서는 2025년까지 100%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고, 그에 맞춰서 지금 제품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재정비하고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지속 가능의 어떤 가치를 잘 담은 제품인데요. 그린 클린이라는 칫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그 그린 클린은 일단 그 식품 용기, 그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식품 용기를 다 사용한 것들을 저희가 재사용을 해서 만든 핸들이에요. 그리고 그 칫솔모 자체도 기본 뭐 물론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제 화석 기반의 오일에서 뽑아낸 나일론 모가 있지만, 이 제품은 그 아주카리유 식물 기반의 오일에서 추출을 해서 그 차별화를 좀 시켰던 거고요. 그리고 포장재에 있어서도 재생용 그 종이를 사용해서 포장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하나로 우리의 가치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초에 저희가 한국에 런칭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셔서 제품 공급이 조금 모자랄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9년도 런칭을 하면서 그럼 과연 이 그린 클린을 통해서 뭐가 좋아졌던 거야? 얼마만큼 우리가 환경에 도움이 됐던 거야? 수치로 한번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버진 플라스틱,
그러니까 칫솔을 만들기 위해서 그 버진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 안 하고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한 양입니다. 그래서 약 109톤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 칫솔 포장재에는 플라스틱 PVC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을 재생 용지로 다 바꿔서 41톤 정도의 그 플라스틱을 저희가 줄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식물성 오일에서 추출한 나일론모로 화석 기반의 그런 오일들을 약 8.5톤 정도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그린클린 치약도 런칭을 해서 그 그린클린 친환경 브랜드로서의 라인업을 좀 확대를 해가고 있고, 많은 그런 재생, 친환경 그런 그 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수상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클린뿐만 아니라 다른 조르단의 오랄케어 브랜드에도 이 지속 가능성의 그런 그 활동들을 접목시켜서 그 아까 저희 주창에 드렸던 2025년도까지 100%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OLB 제품이에요. 아까 스낵을 보셨을 때 치즈 스낵이었는데요. 지금 요거는 비건 스낵입니다. 그래서 렌틸 콩으로 만들었고요. 그 기존 스낵보다는 좀 낮은 지방 그리고 좀 더 많은 단백질을 포함을 해 좀 더 건강한 제품이고, 포장재 자체도 지속 가능 인증을 받은 그런 재질들을 사용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내년도 2022년도에 지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브루 제품인데 여기 이제 그 기본 재료가 원재료가 고등어하고 연어예요. 그래서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다에 살고 있는 녀석들을 어획을 해서 우리가 그 제품화를 시키는데, 그 어획할 때도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이제 쿼터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쿼터에 맞춰서 저희가 제품을 또 원재료로 소싱 받게 되는데, 그 쿼터를 관리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 기관이 MSC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증받은 원재료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연어 같은 경우는 양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식 파밍에서 또 인증하는 그런 ASC 인증을 받은 원재료를 제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제품은 지속 가능에 어떤 한 발짝 다가서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칼레스. 이거는 이제 대구 알로 만든 제품이에요. 마찬가지로 대구도 그 MSC 인증을 받은 그 원재료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루메라고 하는 또 되게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1882년에 출시가 된 스웨덴 브랜드인데, 그 북유럽에는 노르딕 스완이라고 하는 그런 친환경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그루메 제품의 모든 제품들이 이 친환경 인증, 노르딕 스완 인증을 받은 제품들로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미션, Improving Everyday Life Through Enjoyable, Sustainable Local Brands. 제가 좀 자랑스러워하는 게, 제가 2015년도부터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 대상으로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알리면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조르단 패밀리데이라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 패밀리데이 이벤트는 우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와서 무료로 즐기고 정말로 이제 가족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만든 행사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오클라에서 얘기하는 미션하고 저 일맥상통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되게 좋고 아이들 같이 나와서 잔디밭에서 재미나게 뛰어놀면서 미술 심리 상담 받은 것도 좀 기억에 남았고요. 양치질, 칫솔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땀도 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하는 것도 재밌고 아까 요가하는 것도 같이 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하면 또 와서 참여하고 싶어요. 네, 코로나로 지금 이 패밀리데이 행사를 지금 한 2년 동안 못했는데요. 꼭 다시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혹시 이 노르웨이어 아시는 분 계세요? 누에나보스? 네, Are you one of us?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클라에서 매우 또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요새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뭐 최근에 글라스고우에서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도 끝났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를 하고 전 세계가 또 이렇게 했었다. 이게 대부분 국가 단위나 정상들의 선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속 가능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우리 삶에 있지 않나 싶어요. Everyday life, grassroot라고도 얘기를 하고, 저희가 하루하루 사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지속 가능한 또 소비를 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 또 지속 가능한 삶, 거기서 또 어떻게 우리가 또 행복을 창출해내는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창출해내는가, 이런 게 결국은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나는 오늘 일어나자마자 나는 오늘 지속 가능한 삶을 살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알람을 끄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서 처음에 이제 집어드는 물건이 또 가장 지속 가능한 생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그런 제품으로 이를 닦고, 또 그런 음식으로 아침을 또 시작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점점 최근에 플라스틱 스트로우를 쓰지 말자, 빨대를 쓰지 말자, 이제 머그컵을 쓰자, 이제 계속 그런 운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 차원에서, 특히 기업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탄소 발자국을 또 줄이고 음식들도 가능하면은 이동이 적은 이런 로컬 음식들, 이런 거를 한다라는 그런 게 과거의 운동이나 캠페인 같은 걸로 시작을 했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정책으로 들어오고, 또 그게 더 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그게 뭔가 이렇게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까지가 지속 가능한 어떤 사이클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 듣고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냥 저희가 몇 개 질문을 하고, 또 여기 플로어에서 나오는 질문, 또 줌에서 저희가 또 질문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말씀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조르단 쪽으로 아마 사업에 이제 조인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조르단하고 이 오클라에 합류하시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시작은 제약회사인 동아제약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동아제약하고 조르단하고 이제 파트너십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기회에 그 당시 이제 계셨던 지사장님께서 이제 저 같이 좀 일해보자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컨설턴트로 제가 사실은 좀 도전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제약회사의 제 포지션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도전을 하면서 끌고 왔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 2007년 정도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조르단은 가족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좀 이렇게 투자할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 좀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그리고 또 여러 파트너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조르단이 2011년도에 그 오클라 그룹으로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오클라 그룹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 뭐 한국에서는 2018년도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해서 연락사무소에서는 법인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제가 이제 한국하고 일본 시장을 그런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에서 아시아 쪽에 대한 그 비중이나 관심들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도표로 보여주셨지만 주로 이제 북유럽 쪽에서 많이 그 북유럽이나 아니면 유럽 그쪽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아시아 쪽의 그 비중이 추세가 어떻게 되고 근데 있을까요? 비중은 사실은 그 전체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 5% 미만이고요. 매출 비중으로 보면. 근데 성장세를 봤을 때는 그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북유럽은 인구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국에 뭐 5천만의 그 저기 스칸디나비아만 합치더라도 우리 한국 인구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일단은 시장 규모에 대한 매력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출시하고 있는 그런 좀 역점을 두고 있는 브랜드들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발표 상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클라 케어 인터내셔널로 저희가 조직 변경이 되면서 그 아시아 시장 확대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한국 쪽에는 그래도 되게 여러 제품군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역점을 두시는 그런 게 어느 쪽이 될까요? 네. 지금 조르단 같은 경우는 오클라 홈앤 퍼스널 케어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오랄 케어 제품도 퍼스널 케어에 그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향후 저희가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그 카테고리를 말씀드리자면 그 퍼스널 케어와 홈 케어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그 회사에서 이제 조금 그 뭐랄까요 비즈니스 컬처 이런 쪽으로 조금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가령 어쨌든 북유럽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보통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나눠서 그 보통 구별을 하는데 이제 외국계 기업도 이제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미국계 기업 뭐 그리고 유럽계 기업 뭐 물론 뭐 중국이나 아시아 기업도 있지만 그렇게 또 나눠지기도 하고요. 또 유럽 기업도 또 독일 기업 뭐 프랑스 기업 뭐 그리고 이제 북유럽 기업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님께서 느끼셨던 이 회사는 참 북유럽 기업이구나 라고 느끼셨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일까요? 제가 느꼈던 거는 물론 뭐 제가 다른 뭐 미국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에서 뭐 일해본 적은 없지만 그 많은 경험을 이제 파트너로서도 해봤을 때 그 우리 오클라 북유럽 기업으로서 가장 큰 부분은 일단 자유로운 좀 의사소통과 그리고 책임과 권한에 대한 그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책임을 맡았을 때 거기에 따른 권한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그 한 명의 매니저가 본인의 어떤 계획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좀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기보다는 만약에 지금 이게 된다라는 뭐 예상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것들이 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통해서 얻은 그런 경험이 또 다음 단계 성공의 그 발판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오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 미국 기업이 있다 그러면 바로 파이어 됐을 텐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기회를 주고 이렇게 그 역할을 좀 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말하자면 일종의 좀 바이킹 정신이 남아 있을 네, 걸까요? 네. 굉장히 그 뭐 노르웨이도 그렇고 이 북유럽 국가들이 그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였기도 하지만 굉장히 나갈 수밖에 없었던 진취적인 그런 부분들 모험을 네. 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네, 그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북유럽 기업이다 이런 게 가지는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또 디스어드밴티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또 뭐 이런 지속 가능성 같은 것들을 강조했었을 때 실제 영업이나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거를 잘 받아주기도 하지만 어떤 데서는 야 무조건 단가야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 회사가 가지는 가치가 있잖아요. 뭐 지속 가능성 특히 강조하는 이런 게 한국에서 올해 이제 이쪽 비즈니스를 하시고 쭉 지켜보셨으니까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되나요? 한국 그 시장에서요. 아, 네. 저는 정말로 그 변화가 많이 변화됐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초반 북유럽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그 어떤 브랜드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는 그냥 국가에 대한 이미지, 북유럽 너무 깨끗하고 그 복지가 좋은 그런 나라들에서 나온 제품이니까 좋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서스테이너블, 친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리딩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또 우리 한국 소비자분들도 제가 확실히 느낀 2년 전이랑 지금이랑 완전히 180도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다 보니 거기에 맞춰진 또 북유럽 우리 오클라 그룹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잘 어필이 되고 그리고 우리 고객들 우리 제품을 공급받아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뭐 그런 유통업체들도 그 오클라 그룹의 그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것들을 왜냐하면 그것들이 소비자들이 찾는 부분이니까 가치니까 그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혹시 네, 그 코로나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면서 밖에서 뭐를 하기보다는 자기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그 소위 좀 디테일한 면까지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뭐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떤 지속 가능성, 가치, 녹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할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리런칭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타겟 소비자들의 어떤 좀 특성을 조금 크게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치 소비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쫓는 펀 소비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 부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대면을 통하지 않고 혼자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 좀 그 뭐 배우거나 접했던 그런 가치들이 좀 녹여져서 왜냐하면 사실 이 코로나 자체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런 사람들이 못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점점 더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의 소비자가 되고 그 소비자들이 또 저희 제품을 구매하면서 유통업체에도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이런 트렌드로 좀 바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시는 이 어떤 새로운 우리가 정말 이제 새로운 정말 소비 문화, 새로운 그 기업 문화의 그런 어떤 굴러가고 있는 바퀴의 제일 앞부분에 그 놓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 오늘 이 행사가 저희가 이제 그 아직까지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큰 관중을 그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줌에 또 여러 그분들을 모셨거든요. 이제 그 플로어를 오픈을 해서 질문을 받을 텐데 먼저 줌에 있는 질문들 올라온 질문들 몇 개를 받고 그런 다음에 여기 또 참석하신 분들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네. 네, 그 질문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민류라는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기업 차원에서 오클라의 지속 가능한 제품 생산이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MSC나 ASC 지속 가능 제품 인증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시스피라시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MSC 인증 마크 획득이 너무 쉽고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MSC에서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오클라 기업 차원에서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그 뭐 MSC 제가 그 관련 부분이 아니어서 자세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그런 그 인증 기관들은 그 이제 정부의 어떤 소속되기보다는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최근에 사실은 좀 불거진 시스플러시 같은 경우는 그 각 그 어획량을 쿼터 그 각 국가별로 이제 쿼터를 할당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뭐 최근에 좀 대두가 됐고요. 그리고 그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지금 그래도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원재료들 그것들을 그래도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고 아닌지 그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투명하고 그리고 좀 더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증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오클라에서도 새로운 어떤 인증에 적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장은영님께서 이제 해주셨고요. 오클라 회사의 근무 분위기는 어떤가요? 출장도 많이 다니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 일본을 다 맡고 있는데 그 코로나 전에는 거의 뭐 한 10일, 뭐 15일 정도는 그냥 일본을 가고 뭐 본사로 가고 이렇게 좀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팀스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뭐 근무 문화는 뭐 아까 소개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저희가 되게 컴팩트한 조직이에요.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뭐 근무 시간이라 이런 부분들을 지키면서 그 함께 근무를 하고 있으면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오늘 양복을 좀 입고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실 북유럽 국가들이 사실 뭐 저희가 가령도 뭐 노르웨이다 스웨덴 그러면은 뭐 유엔에서 보든지 국제 무대에서 보든지 굉장히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 느낌으로는 굉장히 큰 나라들인데 실제 놓고 보면은 인구는 500만 명 정말 강북의 인구 서울로 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인구인 경우도 많고 스웨덴이 제일 큰 나라인데 한 1000만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또 그만큼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은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시겠네요.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 다루는 아이템이나 이런 비즈니스 이 범위는 굉장히 클 텐데요. 뭐 그러면은 거의 전 직원들이 거의 좀 하나의 영역들을 다 맡고 계시는 그렇게. 네, 그 지금 뭐 그 발표에서 소개드렸지만 저희가 한국에는 5가지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오클라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는 부분일 경우에는 저희 4명으로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클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트너십에 기반해서 그 사업을 영위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르단 같은 경우는 동아제약하고의 파트너십이 있고 그리고 스타브루 같은 경우는 곧 이제 대한제분하고 파트너십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각 브랜드별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클라 코리아에서 하는 역할들은 그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그 비즈니스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 활동들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브루 얘기 하나만 해볼까요? 네. 저희가
이 젊은 사람들이 요새 밸런스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거를 딱 마치시고 이제 되게 들어가셨어요. 출출하시고 사모님이 맛있는 저녁을 그러셨는데 스타브루 이 통조림 맛있는 정어리와 이제 호밀빵이 딱 있고 이쪽에서는 아마 강력한 라이벌이 되겠죠. 이 꽁치 통조림. 한국의 뭐 S표라든지 땡표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꽁치 통조림에 있는 꽁치를 넣은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매일 먹어야 된다. 이런 질문을 주시다니 좀 곤란하긴 한데요. 스타브루를 선택하겠습니다. 어울릴 만한 왜 이제 스타브루는 뭐 북유럽 이렇게 사실 저희가 식품 브랜드를 한국에 소개를 할 때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북유럽에서 북유럽인들의 식습관하고 한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북유럽에 있는 레시피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한국에서 성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센터장 말씀하신 스타브루와 호밀빵은 사실 북유럽에서 특히 노르웨이에서 대표되는 그런 형태고요. 섭취되는 형태고 한국에 와서는 저희 저희 브랜드 매니저들하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레시피들을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꽁치 통조림하고 김치찌개 말씀하셨는데요. 김치찌개에 스타브루를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브루 파스타, 스타브루 라자냐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스타브루를 선택해서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겠습니다. 네,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플로우 오늘 여기 또 현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계신데 현장에서 질문도 한번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국제학 전공하고 유통업에서 일하면서 또 국제관계 계속 공부하고 있는 학생 겸 직장인인데요. 네. 저도 소싱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화두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이라는 존재 이유가 이윤 창출이라는 점에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지속 가능성 개발에 집중을 한다는 거는 불가피하게 재생에너지 사용하고 이런 새로운 원료로 포장재를 개발하는 게 불가피하게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마진 축소로 이어질 것 같은데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지속 가능이나 환경에 대한 가치와 이윤 창출에 대한 목적에서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구성원 간에 대한 합의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본사 차원이나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구성원 간에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채용 시에 이를 중점적으로 직원을 뽑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먼저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이죠. 이윤을 확보를 해야지만 이제 기업이 운영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어떤 개발을 하거나 새롭게 이제 출시를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아니면 원가 상승이나 이런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본사에서 제품 생산에 인발부되고 그런 원가 관리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만약에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판다 그러면 그게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동일한 기존의 제품에 지속 가능성의 가치가 업혀진 제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께서도 기꺼이 그만큼의 가치를 좀 지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아까 칫솔 그린클린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에 비해서 판매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원가
인상분도 반영이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이게 좀 부담이 더 전가되는 게 아니야? 근데 또 그 반대로 보시면 그렇게 된 것들이 다시 재투자가 돼서 좀 더 지속 가능성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어떤 그 동료들 뭐 조직 내의 어떤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 아까 보셨던 그 서스테이너블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과연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해갔는지 그런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성과에 대한 공유를 하는 자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각 그 뭐 아시아 퍼시픽이나 그쪽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 쪽으로 많이 인벌브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입은 그러니까 가치를 가진 그런 제품들을 저희는 이제 핸들링하는 입장이어서 그런 가치들이 잘 소비자들한테 전달될수록 더 하는 것이 또 지속 가능성 오클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미션 거기에 좀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례로 그 그린 클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제 캠페인 같은 성격이긴 하지만 그 리브 그린 클린이라고 저희가 이제 슬로건을 만들어서 그 조르단이 좀 그 주도가 돼서 다른 브랜드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의 플레이스 캠프 같은 그런 좀 숙박 그 업체 좀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숙박 업체랑 좀 연계를 해서 매월 1회씩은 이제 플로깅 거기 근처에 광치기 해변이 있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쓰레기도 줍고 같이 좀 달리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계속 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담당자들도 가끔씩 가서 함께 참여를 하고 그런 지속 가능 활동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뭐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는 많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근무하고 계신 데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활동들 그리고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오늘 노르딕 베네룩스 이노베이션 팩토리에서는 굉장히 또 그 재미있는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우리 또 가깝게 있고 그러면서도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속 가능한 생산이고 소비고 우리가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가치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소박함과 실용성 거기다가 이제 진취성이 합쳐진 게 북유럽 그런 정서가 아닐까 그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주신 오클라 코리아 이승우 대표님한테 큰 박수 보내면서 오늘 노르딕 베네룩스 이노베이션 팩토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